대중가요라는 건 3초짜리 예술이거든. 3초. 뭐 짜리라고 붙으면 사실은 조금 뭐 뉘앙스가 애매하긴 한데 3초짜리 예술이 사실은 직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직관이라는 것은 선험적인 거잖아요. 경험 이전에 우리에게 사유를 던지는 것. 경험이 만들어내는 것은 관념이라면 경험 이전에 나에게 뭔가 다가오는 그 찌릿함, 이것을 직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3초짜리 예술에서 이토록 직관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저는 대중가요라고 보거든요. 이 3초라는 것이 3분, 3분, 예. 3초가 아니고 3분, 3분, 예. 3분짜리 예술 속에서 어떻게 직관이 되는가? 가장 짧은 언어로,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단순한 언어로 리듬을 통해서 음률을 붙이는데, 그 속에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철학책보다 철학적인 게 대중가요라는 거죠. 늘 물음을 던지니까. 막막할 때 내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 무엇을 내 대신 말해주니까. 어찌 보면 드라마보다, 오페라보다, 뮤지컬보다 더 뮤지컬 같고 더 드라마를 담고 있고 더 많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게 대중가요여서 어떤 시대나 누구에게나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게 대중가요가 가지고 그 힘이긴 하죠. 그래서 이번 중년의 감성인문학 5기는 대중가요의 한 틀 속에서, 지난주에는 대중가요의 사랑을 노래하는 대중가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시간 대중가요 철학을 담다, 철학을 노래하다,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철학은 많은 분들이 철학하면 너무 고차원적으로 뭐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철학적 행위를 제일 잘하는 전 세계의 지구인 중에서 유일한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철학은 질문하는 힘인데, 경상도 말로는 만닫고 왜? 왜라는 질문의 힘이 철학이거든요. 모두가 예할 때 예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예할 때 왜? 할 수 있는 것. 예와 왜는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시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게 묵묵히 이제 이게 수동적으로 가는 것하고, 왜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 사고로 내가 능동적 사고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힘, 이것이 또 이제 대중가요에서 가지고 있는 한 힘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차마 말하지 못할 때 내 대신 말을 해주는 것도 대중가요긴 하지만, 막막함을, 또 때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없어서 길을 잃기 쉬울 때 나보다 더 어떤 명확한 명제로 정의를 내려주는 것도 대중가요의 힘이다. 예. 그래서 대중가요는 사랑도 노래하지만 대중가요는 질문할 수 있는 힘,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질문하는 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질문이라는 것은 이전의 세계하고 다른 나만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제 아침에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9시가 지각의 마지노선인데 9시 5분 돼서 딱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이놈 새끼 너 왜 늦었노?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왜 늦었노? 이랬을 때 그 왜라는 것이 질문하잖아요. 왜에 대한 답을 어제하고 똑같이 하면 이놈 새끼 뭐 요거 상습법 아니야? 또 늘게 맞는데 어제하고 다른 답을 냈다, 이러면 수긍이 되잖아요. 합리적 수긍. 이게 철학에 대한 어떤 물음에 대한 나의 정의. 이게 결국은 이제 철학이라는 거죠. 정의를 내려내는 것. 막막한,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그 막막한 순간에 지금까지 경험해 본 나의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는 나의 어떤 의지, 이것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힘이 철학이라면,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왜 늦었노? 또 이런 게 남성분들 계시니까 퇴근 이후에 집에 바로 가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유혹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유혹이 많은데 아내에게는 간다고 했는데 유혹을 미처 떨쳐버릴 수 없는, 예. 이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 인간은 또 용기가, 그런 용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 속에 들어갔을 때 집에 가면 아내분께서 물어보잖아요. 당신 왜 늦었어요? 왜 늦었어요? 너무 부드럽나? 왜 늦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왜에 대한 대답을 합리적으로 수긍시켜 줘야 되는데, 어제와 똑같다 이러면은 거짓말이 탄로나니까요. 그 왜에 대한, 항상 왜, 경상도 말로 만닫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
이 살아간다는 것은 늘 아슬아슬하게 해답을 열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인 한 축이라면 그래도 인류의 공통적인 질문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지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진 것인데 그 이후의 인생은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 삶은 계란이라고 하잖아요. 삶은 계란인 것이 참 재밌는 게 이렇게 계란 한 판에 24개 혹은 30 개를 요즘은 10 개씩 포장하는데 10 개씩 포장하는 단위가 들어가도 크기가 다 다르고 또 하나는 이것을 10 개를 한 솥에 넣어서 삶았을 때 이게 삶는 정도의 똑같은 조건에 들어가도 이게 어떤 것은 반숙이 되고 어떤 건 완숙이 되고 어떤 건 껍데기가 깨지고 어떤 건 껍데기 잘 까지고 안 까지고 천냥지차라는 거죠. 계란이라는 통념적인 그 관념 속에 들어있던 여러 알들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 가해를 한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어떤 내면의 힘에 의해 가지고 깨짐의 정도, 익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게 삶이라는 거. 정해진 것이 없는 무규정적인, 무규범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뭐냐? 우리는 무한이 아니고 유한한 삶을 산다는 거죠. 태어난 모든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죽음이라는 것이 절체절명의 진리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물음표의 세계라는 것들. 이런 물음표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인들은 시의 언어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존재는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화가들은 이 존재의 본질을 저마다의 컬러로 표현을 하게 되고 종교인들은 저마다의 종교적 언어를 통해서 존재는 무엇이란 말인가, 삶은 무엇인가,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순간에 당면한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천재 다행히도 노래는 우리가 이런 막막한 순간들에 경험하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또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중가요 속에는 사랑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대표적으로 몇 개의 노래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최희준의 하숙생, 또 더 나아가서 조용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킬리만자로의 표범, 예. 요즘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등장했던 나훈아의 테스형,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예. 하숙생과 아모르 파티까지 혹은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테스형까지 도대체 이 노래들은 어떤 맥락으로 우리에게 오는가?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징검다리로 연결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노래라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즐거움이 아니라 노래라는 것은 결국 그 속에 끊임없는 어떤 물음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로 등장한다는 거죠. 최준의 하숙생은 사실 최준이 유명한 물론 미팔군 무대에 선 것도 중요하지만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는 생은 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종래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를 던지는 것인데 그 최준이 인기를 끌었던 건 서울대 출신의 가수였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끌긴 했지만 우리 항상 서울대는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뭐 엘리트적인 선진적인 이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출신의 가수가 각사 출신이 뭐 서울대 출신 노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요원한 일이잖아요. 근데 최준의 그 하숙생은 아마 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압축파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내놀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쫀쫀쫀. 예.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아웅다웅하게 치열하게 생을 살지만 결국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빈손으로 간다. 예. 한때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욕심내지 말자는 것, 만족의 개념.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뭐 그때 돈도 필요한 것이고 사랑도 필요한 것이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만족을 넘어서면 집착이 되고 그때부터는 인간성이 상실되니까. 그런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결국 인생은 나그네 길. 예. 당나라의 유명한 이백이라는 그 시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간다. 인생이란, 한 사람의 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머무는 동안은 이 지구상은 여관과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진실이라면 죽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 거기에서 어떤 자기 주체적 사고, 자기 철학적으로 모두 가져갈 수 없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면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어떤 과정이 아닐까. 이것이 최준의 하숙생인 거죠. 예. 저는 이제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충실한 신자생활을 하지 못했고, 그런데 잠깐 내주호 활동을 한 20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하면 그 회장님이 기도가 이런 거예요. 보시기 좋은 삶을 살고 싶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은 절대자의 주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절대자의 시선 속에서 보시기 좋은 삶, 결국은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올곧은 인간 존재의 가치 실현하는 것, 이것이 보시기 좋은 삶이 아닌가. 예. 그 어떤 종교적 어젠다도 사실은 그 종교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일반 보편적인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 생이란 것은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보시기 좋은 삶, 그의 눈 속에 내가 이격되지 않는 것,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말하자면은 이게 평판이라든가 어떤 삶의 어떤 균질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게 그릇되지 않는 것. 그 그릇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제일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삶이 어쩌면 누군가의, 예,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가요라는 것은 범신론적이기도 하고 범인류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체존의 시대가 이제 내려오면 우리에게 유명한 위대한 탄생 조용필이잖아요. 조용필의 노래는 사실은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휴머니스트고, 예. 그러면서 인류애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인류 공룡이 이바지할 때다처럼 조용필이 어쩌면 새로운, 예, 대중가요라는 측면에서 넘어서서 조용필의 노래는 하나의 조용필이라는 장르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가 많은 노래를 발표했지만 우리가 오늘날 조용필을 추앙하는 그 이유는 그의 노래와 그의 삶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가왕, 가성 혹은 뭐 어떤 가수로서, 대중가요 가수로서 위대함을 부를 수 있는 그 조건은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를 수 있는가 없는가. 근데 현존하는 가수 중에서, 예, 또 뭐 돌아가신 가수들도 있지만 딱 남자 가수 한 명, 여자 가수 한 명이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에 올랐어요. 한 분이 이미자, 또 한 분이 조용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초동 그 예술의 전당에 올랐거든요. 이 두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죠. 이미자는 60년대 여성의 삶을 노래로 하기 시작했고, 조용필은 그의 노래 자체가 산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늘 제시했으니까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네. 너무나 잘 아시는 킬리만자로의 표범. 네. 썩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킬리만자로의 눈 덮인 설산에서 얼어 죽을지언정, 예,
이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그 표범의 두 얘기가 나오잖아요. 현실에 이 부정의한 현실에 타협하는 하이에나와 내가 추구하는 자아 발견, 자아적 가치, 내 존재의 실현을 위해서 현실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표범. 이 두 존재를 통해 가지고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타협하는 건 쉽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은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다. 이게 킬리만자로의 표범에서 나오는 거죠. 노랫말 가사와 또 이제 어떤 그 랩, 요즘 얘기하는 랩이죠. 예. 대사가 나오고 세 번의 대사와 세 번의 가사가 나오는데 모든가 메말라 있을 때 한 줄기 물소리가 되고 싶다. 태풍이 다 쓸어가고 났을 때 한 그루 나무가 되고 싶다. 예. 어떤 자기 각오, 사랑이란 모든 걸 다 주었기 때문에 외로운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었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가치 실현을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나의 가치를 위해서는 나의 모든 걸 다 주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나 이런 것을 외로움과 고독이 싫어서 나의 어떤 존재적 의미를 무시하고 현실에 타협한다는 것은 결국은 썩은 고기를 찾아서 늘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와 같다. 당신은 하이에나로 살 것인가 표범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킬리만자로 표범인 거죠. 우리는 저마다 가치 실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물 겪고 때로는 외롭고, 예. 모든 걸 다 나의 인생에 쏟아버리기 때문에 어떤 타협하지 않는 그 괴로움이 몹시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 하이에나가 되기보다는 표범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필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하기 때문에 살아간다. 예. 우리 그때는 와 21세기 우리 20세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하기 때문에 살아간다. 살아가는 이유. 내일이 나를 원하기 때문에 어제를 통해서 오늘을 걸어왔지만 내일이라는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 그것이 킬리만자로 표범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거든요. 여기서 또 더 나가면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 노랫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예. 여기 방황하는 사람, 저기 길 뜨는 사람, 우리는 모두가 떠나가고 있는데, 예. 한 번은 꽃이 피었다가 한 번은 꽃이 지기도 하고, 예.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는가 저마다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 길 떠나는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이 문장들, 예. 누구나 다 차별되지 않고 우리는 방황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꽃이 필 때도 있고 꽃이 질 때도 있는데, 어제 우리가 얻은 건 뭐고 오늘 우리가 잃은 건 무엇이고 이제 내일 남은 건 무엇인지, 예. 삶은 순간순간, 이 순간 모두가 치열하게 살아오지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무엇을 남겼을까? 예.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 왜 사는가? 예. 지극히 지금 여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잃은 것과 얻은 것과 버린 것과 남은 것은 무엇인가? 예. 지금 여기에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노래가 조용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인 거죠. 그것은 내면의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었거든요.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 누군가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조용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었습니다. 패티김 노래 그거 있잖아요. 가시나무새.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예.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페르소나, 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향의 어떤 나의 캐릭터를 바깥으로 표출됐을 때 그것이 퍼스널로 등장하지만, 퍼스널 이전에는 페르소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내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어제까지 살아온 내가 무엇을 얻었고 오늘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또 어제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조용필의 노래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코로나라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이런 사건들 앞에 서면 진짜 산다는 게 뭔가, 예.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와도 사실은 늘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뭔가 한 줄기 빛처럼 위로처럼 등장했던 노래가 나훈아의 테스형입니다. 세상이 왜 그러냐고요. 예.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질문하는 힘 때문이었거든요. 젊은이들에게 모두가 이해할 때 이해하지 말고 진짜요? 한번 물어봐라. 남들이 모두가 이해라고 할 때 어찌 보면 인간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새롭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이제 한국식으로 직역해서 의역해 하는 거예요. 의역해서 네 자신을 알라고 한다고 이렇게 의역을 했지만 실제 직역은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뭔가 물어보니까 네이버 지식인검색 진짜 맞나? 요즘 재미나이 물어보고 챗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나는 치열하게 해도 열심히 해도 이게 세상이 나의 의도하고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등장했던 어떤 위로 같은 노래가 나훈아의 테스형입니다. 거저 와준 오늘이 고맙게든 하여도 기어이 오고마는 또다시 오고마는 내일이 뭐 어떤 쭉 나오잖아요.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내뱉고 간 말이 이제 나는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형 테스형 네 자신을 알라고 툭 내뱉었지만 살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요즘 무한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무한 경쟁이라는 개념도 너무 고전이 돼버렸잖아요. 내가 어느 한 세계에 툭 떨어진 듯한 우주의 어떤 미아처럼 유영하고 있는 이런 순간에 살다 보면 도대체 산다는 게 뭔지 삶은 너무 막막해서 물어보려고 해도 나에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도 피고 이런 꽃도 피지만 테스형 그래도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만 죽고 싶은데 똑같이 힘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산을 올라갈 때 숨이 흑흑흑 차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행의 산행이기 때문에 숨이 흑흑 차면 같이 간 사람한테 혹시 폐가 될까 봐 꾹꾹 참았거든요. 진짜 고바위 특히 장산에 가면 중봉으로 올라가는 그 옥녀봉 우와 막 이게 이 목에서 신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하늘이 노래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같이 나를 가이드 해준 분한테 폐를 안 끼시려고 숨을 참으니까 나중에 심장이 폐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참다가 이 안에 있는 내 아우성을 탁 표출했거든요. 그런데 내 소리가 내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다고 흑흑흑흑 하더라고요. 그때 위로가 됐어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세상에 힘든 사람이 많구나. 똑같은 길을 가다 보면 나와 같이 힘든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나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억울해서 못할 것 같은데 못 살 것 같은데 어 내가 힘들다고 얘기해 보니까 같이 힘든 소리가 들려요. 그때 살고 싶은 생각이 딱 들죠. '아 이래 나 장산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제 제가 SNS에 기사를 봤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간 한 20대 청년이 대학생이 집이 너무 가난하고 서울로 대학을 오긴 했는데 자기가 하숙 자취를 하고 있는 거죠, 원룸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을 수는 없고 장학금으로 이제 지금 겨우 버티고 있긴 한데
아르바이트를 계속해도 겨우 낼 수 있는 것은 원룸 생활비 끝나고 나면은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겨우 밥을 하긴 하는데 반찬이 없으니까 맨밥이 안 넘어가더라. 근데 혹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남는 반찬 있으면 조금 나눠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치 한 조각만 있어도 밥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SNS를 올렸어요. 그 말을 딱 듣고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 반찬을 갖다 주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드리면 불편해할까 봐 안아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집 앞에 갖다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네가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삶의 지혜다. 그래야 네가 살아난다." 이러면서 안아주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나 그 기사를 볼 때 와, 너무 가슴이 막 눈물이 막 찡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우리는 힘든 시절을 다 경험했는데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사회가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부모도 원망스럽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원망스럽지만 '힘든 사람이 또 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타인의 어떤 힘듦이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테스 형이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를 준 것 같아요. "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존심을 세워서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 죽어갈 것인가. 예. 힘들어요 얘기해서 나의 힘듦을 공감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 예.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긴 하지만 기어이 오고 마는 내일이 또 두렵기도 합니다. 테스 형,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빰빰빰.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예. 내 소리를 좀 들어 달라는 거죠. 예. 그게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 힘이었던 것처럼 정말 이게 세상이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나에게도 질문을 던지지만 또 세상을 향해서 한번 귀를 열어보는 것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되지 않는가. 이것이 테스형이 되었던 거죠. 그 처음에 나왔던 것이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의 존재를 사랑하자. 예. 아모르 파티는 사실은 50대 이후의 여성들이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는 노래거든요. 예, 예, 예. 아모르 파티. 2024년도 갤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갤럽 조사를 했는데 10대 남녀, 20대 남녀, 30대 남녀, 40대 남녀, 50대 남녀, 60대 남녀 노래방에서 부르는 애창곡이 다 다른데 특히 50대 여자분들이 아모르 파티를 불러요. 50대 남자분들은 아모르 파티를 즐겨 부르지 않은데 설문조사에서 50대 여성분들이 왜 아모르 파티를 부르는가? 빈둥지 증후군. 자식을 다 키워놓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나니까 문득 돌아보니 내 인생이 없어요. 그때 올 수 있는 어떤 허무, 우울, 예. 그 어떤 여성의 삶에 대한 위로, 아모르파 지금부터 내 인생을 한번 찾아보자. 이전까지는 수동적으로 모든 가족들에게 나의 인생을 다 바쳤다면 이것이 삶의 패배가 허무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즐겨보자. 까르페 디엠. 시인들의 사회 그 영화 있었죠. 까르페 디엠에 지금 여기에서 현재를 즐기라. 아모르 파티. 지금 여기에. 아모르 파티에 출전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오디세우스가 10년 만에 아내에게 찾아갔을 때 아내가 너무나 그리웠던 남편이 오고 난 뒤에 이 남편이 다시 길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디세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또다시 다음 나의 꿈을 향해서 떠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나 이 살아있다는 것은 꿈을 가지는 것이고 또 이 정상에 올랐다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아모르 파티,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다음으로 가는 그 과정 아니겠소?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그 존재로서의 가치 실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은 다음 세계를 위해서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생은 내 심장이 멈추는 것이 생의 마지막 죽음이 아니라 꿈이 사라지는 것이 죽음인 것처럼 아모르 파티는 우리 살아있던 이 주체적 존재로서 실존의 의미, 그 속에서 내일을 향해서 지금 여기를 충실히 나의 의미를,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가치를 살아가는 그 의미가 아모르 파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체이준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대중가요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 노래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대중가요는 바로 끊임없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고 또 그 질문이 순간순간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힘이었다. 그래서 대중가요는 비록 3분이라는 짧은 예술 영역이지만 그것은 어떤 위대한 철학책보다도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